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식물들이 냉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특히 주의를 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날씨가 봄이다 보니까 분갈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분갈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요점으로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 분갈이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상당히 뭐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많이 설명을 해 주는데, 솔직히 분갈이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그냥 기본이 이렇다는 거지 그게 딱 정답은 아니에요. 왜? 모든 환경 조건이 각 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거는 쓰면 안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키우는 조건, 그 환경에 맞춰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석은 없어요. 그래서 100% 그걸 믿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게 있어가지고, 특히 분갈이는 이 식물들의 생명을 좌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핏 잘못하고 그 말을 듣고 분갈이를 해서 오히려 죽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 주의할 점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분갈이를 언제 해야 되느냐. 물론 계절상으로 봤을 때 봄, 가을이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하는데 식물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움츠리고 있던 아이들이 봄이 되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는 거. 즉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때 분갈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상처가 나고 그 상처 난 부분에 새롭게 새 뿌리가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 아니면 겨울에 추워서 움츠리고 있다가 기지개를 펴고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분갈이 한다고 뽑아갖고 엎어갖고 뿌리 다 뜯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식물들이 성장하는데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절상으로는 봄에 하는 게 좋지만 봄보다는 조금 이런 한 2월달 3월 초에 분갈이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이 한 달 정도 분갈이를 하고 한 달 정도 후에 자리를 잡는 거죠. 상처가 난 부위도 아물고 또 새뿌리가 날라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 봄을 맞이해야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봄에 분갈이를 해버리면 이제 성장을 하려고 기지개를 펴는 아이를 뜯어가지고 오히려 다시 잠을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분갈이를 하고 난 후에 오히려 잠을 자서 깨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에요. 특히 다육식물 같은 경우들, 그리고 개발선인장 같은 경우도 잘 크는 아이를 분갈이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힘도 없고 축축 처지고 오히려 깨어나지를 못하더라, 성장을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라는 거죠. 주의를. 무조건 봄이라고 분갈이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식물의 상태, 현재 상태에 따라 가지고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봄, 가을에 분갈이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멀쩡한 아이도 그냥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요때 분갈이를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식물은 사람이나 동물들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한번 분갈이를 하고 나면 뿌리에 상처가 안 날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분갈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뿌리를 솎아버려요. 다 뜯어버린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새 뿌리를 받아갖고 새롭게 잘 성장하는 아이도 있지만, 지금 이 아이들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 즉 이제서 깨어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갖고 성장이 멈춰버린다든지 오히려 말라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분갈이는 봄 되기 전에, 직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장이 시작하기 전에,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분갈이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봄을 맞이하는 게 식물들한테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분갈이는 무조건 봄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분갈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요 두 개는 보시면 똑같은 집에서 가지고 온 건데 흰개발이에요. 흰개발. 하나는 보면 새순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올라와요. 근데 하나는 새순이 영 안 올라오죠. 전혀 이제 미동이었고 가끔 이제 한두 개씩 나오기는 하는데 전혀 상태가 차이가 나죠. 성장하는 것도 보시면 요 아이는 일정하게 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길쭉하고 짤막하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고르게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을 하면 이 아이는 순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키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그리고 또 새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순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장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보통 농장에서 순따기를 하면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잘라주죠. 왜? 그래야 꽃이 나오면 둥그스름하게 예쁜 모양이 되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꽃도 많이 안 나왔고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순따기를 해준 다음에.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순따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성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못생겼다고 들쭉날쭉하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순을 따줬는데 한 아이는 그대로 있는 반면에 이 아이는 키도 크고 작고 또 새순도 많이 나오고 이런 아이는 정상적으로 지금 뿌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아이고 요는 아이는 지금 뿌리 활동이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이게 차이예요. 이게 요는 아이들은 분갈이를 해야 돼요. 왜? 이대로 놔두면 이제 쭈글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상태가 악화되겠죠. 그런데 요는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 제대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분갈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봄이라고 굳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요게 지금 뭐냐면 상토예요. 상토. 농장에서 주로 쓰는 상토. 오는 거 이제 대부분 보면 가볍죠. 농장에서 갖고 오는 것들은 가벼워요. 이 상토만 가지고 쓰니까 여기에 플라이트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거름 조금 더 섞어 가지고 주로 사용을 합니다. 왜? 뿌리 내림이 좋고 물을 주면 빨리 흡수하고 빨리 말라요. 근데 이게 하우스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데 일반 가정집에 가면 그렇게 안 되죠. 온도가 못 올라가니까 물을 주고 나면 흙이 안 말라요. 얘들이. 그래서 이 흙을 쓰면 다 죽는다. 흙이 썩는다. 왜냐하면 이건 흙이 아니고 껍질이죠. 껍질. 나무 껍질, 야자수, 코코넛 이런 종류들의 나무 껍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니까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 성장이 제대로 못하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아이들은 분갈이를 하실 때 뽑아서 흙을 털고 뿌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새로운 뿌리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상토를 썼다고 해서 뜯었어. 뿌리를 싹 뜯어갖고 정리를 하고 요 흙을 다 털어내고 일반 요는 마사흙으로 혼합된 혼합토를 섞어서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크는 아이들은 뿌리를 한번 보면 뿌리가 정상적으로 잘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일부러 뜯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뿌리가 보면 이제 가장자리 가운데까지 이렇게 뿌리가 나왔고 뿌리가 보면 투명하죠. 흰색이죠. 흰색. 그럼 뿌리가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를 일부러 흙을 털어내고 다시 심을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연탄가리 하듯이 요 지금 뿌리 없는 윗부분만 살짝 정리를 하고 연탄가리 하듯이 큰 화분에 넣고 혼합토를 넣어서 심어주시면 돼요. 일부러 뜯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잘 크고 있는 아이를 일부러 왜 뜯어가지고 몸살을 하고 죽게 만드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위에 뿌리가 없는 부분만 이렇게 싹 전체적으로 이런 뭐 핀셋이나 이런 걸로 갖고 뿌리 상처 안 나게 위에만 싹 정리를 하고 요 흙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이게 뭐 나쁜 흙이 아니에요. 이 흙을 쓰면 100%뭐 죽는 게 아니고 막 흙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각 집집마다 조건에 따라서 물 관리를 잘 하시면 아주 영양분이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흙이 나쁜 흙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연탄가리식으로 쏙 뽑아서 큰 화분을 옮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지고 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면서 애들이 힘이 없어지죠. 이게 뭐냐 하면 몸살을 하는 거거든요. 몸살. 자, 요런 아이들을 쉽게 말을 하면 뽑아가지고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꽃몸살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영양분을 다 꽃에서 뺏겨가지고 잎이나 뿌리에 힘이 없다는 거죠. 힘이. 말 그대로 영양을 공급받을 힘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를 하듯이 이 아이들은 분갈이를 할 게 아니고 요양을 해야 돼요. 요양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무턱대고 상태 안 좋다고 뽑아갖고 뿌리 다 뜯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꽃이 지고 난 다음에 힘들어갖고 죽어가는 상태잖아요. 지금 쭈글쭈글 해갖고 축축 처지면서 잎도 이렇게 안 떨어지고 힘만 없이 이렇게 축축 처지는 아이들. 물론 이제 가끔씩 마디가 떨어지는데 뱅이 와서 떨어지는 거는 씨이 노랗게 포시가 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런 아이들이 잎이 떨어지는 거는 씨은 깨끗해요. 왜냐하면 지가 살기 위해서 지 몸에 있는 일부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지금 성장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아이를 다시 이제 뽑아서 뿌리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다면 이 아이는 더 힘들어지죠. 쉽게 말하면 요 아이가 지금 작년에 제가 가을쯤에 쭈글쭈글 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아이 영상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아이가 한쪽은 지금 죽어있고 한쪽은 정상적으로 이제 다 컸어요. 보면 지금 상처도 많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상처도 많아요. 그때 당시 완전히 쭈글쭈글 해가지고 거의 가망 없는 아이였는데 뭐 영양제도 주고 오만 짓을 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살리는 방법은 다음에 한번 요거는 진짜 설명을 한번 하는데 요거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살려낸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한번 정식으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가능하면 라방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의 단점이 뭐냐면 소통이 안 돼. 소통이 내 혼자서 열심히 떠들고 그냥 여러분들은 듣는 정도. 그런데 라방을 하면 내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화로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달력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씩 전화가 오면 저는 뭐 한 20분 30분 어떨 때는 뭐 1시간씩 통화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는 설명을 해주다 보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 한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라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체들에게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라방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한번 전부 다 오셔가지고 이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노는 아이들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일부러 뽑아서 다시 심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요는 아이들은 요양을 시켜야 돼요. 요양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켜? 지금 뿌리 활동이 없는 아이를 쭈글거린다고 물만 뒤따 갖다 미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물을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을 계속 주면 안 되고 그늘지고 통풍 잘 때는 시원한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추운 곳에서 놔두면 안 돼요. 이거는 꽃이 피는 시기가 아니고 이제 꽃이 지고 요양을 해야 되니까 한 10에서 15도 정도 약간 포근한 요런 날씨에 통풍이 잘 되게끔 방그늘에 두시고
그 다음에 물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좋은데, 주기적으로 주려면 이게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신경을 집중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주기를 지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렇게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물 주는 주기를 놓쳐버리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실 때 물을 양껏 주시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간접 저면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아이들이 물을 일괄적으로 꾸준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물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자, 담그면 하분울로 물이 올라오죠. 이렇게 되면 저면이 돼 버려요. 저면이. 그러면 물이 너무 많아지면 썩어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저면 간수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물론 요 발 길이가 있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해야 되겠지만, 살짝 끝부분만 닿이게끔. 지금 요 보시면 발하고 불과 한 5mm에서 1cm 정도만 살짝 잠기죠. 아주 조금. 그러면 이게 물을 먹어도, 화분의 높이를 계산을 해서 물을 먹어도 얘들이 물을 흡수를 해도, 물을 빨아 당기고 나면 물이 요 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물이 더 흡수가 안 되겠죠. 요런 식으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일정하게 물이 들어가게끔 저면에 요렇게 놓고 놔두면 이 아이들이 흙이 물이 많아지지가 않아요. 밑에 부분만 약간 촉촉하고 위에는 뽀송뽀송해지죠. 그러면 이게 뿌리가 서서히 흡수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력이 훨씬 더 빨라져요. 무조건, 물론 제가 말했죠. 땅에 놓으면 좋다고. 그런데 땅에 놓을 수 없잖아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럴 때는 땅에 두시지 마시고 요렇게 많이 담그지 마시고 화분의 끝부분, 다리가 있으면 다리 위에 화분이 닿이는 면적의 한 1cm 정도, 화분에 한 1cm 정도만 물이 잠기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이상 많이 잠기면 저면이 돼버려요. 저면이 되지 않도록 화분 또는 발이 있으면 발 위에서 화분 속에 흙이 있는 곳에서 한 1cm 정도, 그 정도만 잠기게끔 저면을 해주시면 이 아이가 물을 한꺼번에 먹지 않고 조금씩 먹으면서, 또 뿌리도 밑에 물이 있으면 이 식물의 특성상 물을 찾아서 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새 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쭈글거리는 아이들이 한번 회복을 하려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한두 달이면 서서히 돌아와요. 대신에 통풍이 잘 돼야 돼요. 모든 식물은 기본이 통풍이에요. 집에서 통풍이 안 되면 선풍기라도 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빨리 말린다고 막 선풍기를 강으로 틀어놓으면 빨아당기는 물보다 잎에서 증발되는 물들, 수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예요. 선선한 바람, 자연풍이 가장 좋겠지만 자연풍이 안 되면 바람을 강으로 하시지 마시고 가장 약하게 순풍,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가게끔 해줘야 잎에 있는 습도 마르지 않고 올라오는 습도 적당히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조건 대놓고 분갈이를 하시지 마시고 상태에 따라서, 식물의 상태에 따라서 분갈이를 하시고, 요 상토흙이 무조건 나쁘고 안 좋다고 하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물론 조건이 안 좋기는 해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아이를 일부러 분갈이 한다고 뽑아서 요 상토를 다 털어내고 새로 심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 아이는 그대로 키우시면 돼요. 단지 여름에 습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도 여름에는 물을 단수를 시키고 요런 방법으로 똑같이 끝부분만, 화분의 끝부분 한 1cm 정도만 저면을 해서 관리를 하면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잘 큽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인 포인트만 알고 키우시면 아주 쉽게 식물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개발뿐 아니라 다육이도 마찬가지고 간엽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계절이 왔다고 분갈이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식물의 상태, 현재의 상태를 보고 분갈이를 하시라는 거. 그리고 상토흙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영양분도 많고 빨리 마르고 빨리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의 성장이 도움이 됩니다. 단지 일반 가정집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상토에서도 잘 크고 있는 아이를 일부러 뽑아가지고 싹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라방을 하면서 전체적인, 왜냐하면 이거는 유튜브는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간에 쫓겨요. 바빠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굵직굵직하게만 넘어가 버리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쉽게 알아듣는데 초보자들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다 보면 이게 오버가 되는 게 있어요. 시간 오버가. 그래서 라방에서는 뭐 1시간씩도 하고 2시간씩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자리를 한번 만들 테니까 와서 놀면서 커피 한 잔 들고 와서 입하고 들으면서 한번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습니다.